잘 쉬셨죠? 그래서 오늘 한 게 일단 비교구문 원급이냐 비교구문이냐 아니면 비교급이냐 최상급이냐 요거 대니 보이면 비교급 에즈 원급 셋 이상 비교 대상이 들어가면 최상급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가정법은 시제가 중요하다. 이프절의 시제랑 주절의 시제 매칭. 마지막으로 했었던 거는 도치. 평서문인데 주어 동사의 순서가 바뀌어 있으면 도치가 일어나는 경우고 세 가지만 기억하자. 부정어가 앞으로 튀어나갔을 때. 부정부사 도시. 그 다음에 가정법에서 if가 생략됐을 때. 그 다음에 주격 보어인 형용사가 앞으로 튀어나갔을 때 도치가 되죠. 특히 세 번째 경우는 비동사가 왔을 때 도치가 되거든요. 주격 보어 딴 거 아니라 비동사일 때만 돼. 왜냐하면 다른 동사는 일반 동사로 도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비동사일 때 수일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서 도치가 된 구문에서 수일치는 비동사 앞에 있는 형용사가 아니라 비동사 뒤에 있는 주어랑 수일치를 시켜야 된다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걸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되 제발 느낌으로 풀지 마시고 정확하게 근거가 있어요. 알겠니? 풀어봐. 모르면 패스해. 대충 하지 말고. 뭐 대니 있으니까 비교 뭐 이렇게 가야지. 항상 그래서 여러분이 근거를 찾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야 돼. 그럼 나중에는 그냥 보여 그게. 그게 유형을 보는 길이에요. 해석해서 대충 푸는 게 아니라.
1분 시간 더 드릴게요. 혹시 교과서 못 하신 분들은 마무리 해주시고요. 항상 근거를 찾는 거 잊지 마시고요. OX도 좋습니다. 근거 못 찾으면 왜 아닌지 세 개를 알아도 실력이 늘어요. 대충 하면 안 돼, 눈으로. 한다. 이제 같이 해봐요. 다 못하신 분은 저랑 같이 해봐요. 아직 실력이 모자라서 그런 거니까 집에서 더 봐. 일단 1번부터 갑니다. 비교급, 최상급 막 섞여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리부터 먼저 보는데 여기 대내 동그라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대는 있으니까 최상급을 제거를 하겠습니다. 두 개 남았지. 얘는 형용사, 얘는 부사니까 원자리 불변의 법칙에 따라 어는 관사, response는 반응이라는 뜻의 명사니까 관형명, 형용사 자리니까 정답은 얘가 맞겠죠. 됐니? 퀵 쓰면 안 돼. 대니 있으니까 비교급. 2번. 2번은 또 비교급 최상급이잖아요. 뭐 원급도 있고. 근데 요거의 동그라미. 복수지. 얘 못 써. 리틀은 불가산 명사 앞에만 쓰는 거예요. 레스트 못 쓰는 거지. 그럼 얘 아니면 얘지. 그럼 최상급이냐 비교급이냐. 근데 이 경우는 여기 대니 있잖아요. 됐어? 뭐가 어려워. 됐죠? 아니면 그래 그렇게 대니 있으니까 then ever. 3번은 얘네가 전부 동사예요. 동사의 현재형, 분사는 형용사니까 주어 자리에 못 쓰지. 그러니까 빨리 이게 도치임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형용사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으면 도치구문이다. 특히 비동사 있었을 때 그렇죠. 비동사 있었을 때 풀타임 멤버십 카드니까 여기까지 끊어야겠죠. 요게 주어고 요게 동사고 요게 보어니까 그러면 멤버십 카드는 뭐가 돼야 돼요? 지가 첨부하는 게 아니라 첨부가 되어져야겠죠. 그래서 attached가 맞습니다. 4번으로 갑니다. 4번은 지금 비교급 최상급이 들어있죠. 원급 2개, 비교급 최상급. 그럼 비교 구문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이걸 대놓고 주잖아. 여기 이런 게 보여야지. 모든 지원자들 중에서 저런 게 들어가면 선생님이 최상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개 중에 정답은 당연히 이거겠죠. 해석이 아니라 벌을 보고 푸는 게 아니라 among all the candidates를 보고 풀어야지. 그치? 5번으로 갑니다. 5번은 수거죠. more than 뭐뭐 이상 숫자 앞에 쓰는 거. 6번입니다. 6번은 가정법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가끔 몇 달에 한 번씩. if 다음에 had pp니까 여기는 뭘 써야 돼? 조동사의 과거 다음에 have pp니까 얘가 맞겠죠. 혼합가정법이 없으니까. now 같은 게 있으면 혹시 몰라도. 7번 같은 경우는 여기 비교급이 있잖아요. 이 아래 체크. 비교급 앞에서 강조하는 말이 나와야죠. 왜냐면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니까 완벽하지. 부사 자리잖아. 강조 부사. 비교급 강조하는 건 A밖에 없죠. 엠파스 중에 하나입니다. 8번으로 갑니다. 8번은 딱 보는 순간 저거는 D일 수밖에 없죠. 근데 왜 안 되는지부터 알려드릴게요. 다른 것들. 왜 딴 건 안 돼요? 할 수 있지. for 전치사로 쓴다면 뒤에 명사가 와야 되고 주어 동사가 왔다면 등위 접속사인데 등위 접속사는 원래 가운데 쓴단 말이야. 문장의 맨 앞에 못 써요. 얘는 두 개 날아가는 거고. meanwhile은 부사란 말이야. 접속 부사.
근데 여기 보면 주어 동사가 있고 여기 보면 또 동사가 있지. 그럼 절과 절을 연결을 못 시켜. 그럼 얘도 날아가지. 그럼 선생님 왜 D는 돼요? D는 원래 슈즈처럼 보이지만 접속사가 생략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뭐야? if you should인 거예요. 가정법 미래. 그러니까 여기 접속사 있지, 주어 동사 있지, 동사 있지. 그러니까 결국은 절과 절을 if가 연결한 형태이기도 하고 아니면 가정법 미래를 알아도 그냥 푸는 거고 슈즈라고 그냥 외우셔도 되고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만약 9번으로 갑니다. 9번은 구문 같은 거죠.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토익은 뭔가 뭐 법칙 이런 걸 따지는 것보다는 구문으로 푸는 게 제일 편해요. 저렇게 수거처럼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10번 10번은 이게 힌트 아닐까요? 머치가 있고 댄이 있으니 양쪽으로 전부 뭐를 불러요? 비교급을 부르는 거죠. 댄이 있으니까 왼쪽에 비교급. 그 다음에 머치가 강조할 수 있는 게 원급이 아니라 비교급이니 그럼 여기서 유일한 비교급이 뭐밖에 없어요? C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1초짜리 문제인 거예요. 좀 알면 길을. 이해해서 푸는 게 아니라. 11번으로 갑니다. 이미 여러분 보이잖아요. 이게 마침표로 끝났는데 이게 가당키나 하냐고 이렇게. 도치 문제라고. 도치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도치가 되는 건 뭐가 튀어나가야 도치가 되냐? 이 중에서. 얘가 튀어나가야 도치가 되지. rarely가 뭔데? 거의 뭐뭐하지 않는. 이게 부정부사거든요. 오케이. 끝. 그럼 뭐 굳이 해석하자면 브라운은 거의 승인하지 않았다는 거야. 뭐를? 디자인 변화를 겨울에. 왜냐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정답이 되는 건 B다. 다른 경우는 도치가 될 이유가 전혀 없죠. 부정부사 도치, 부정어 도치. 12번. 12번은 이거 아니야? as possible 동그라미. 이거 구문이잖아. as possible. 그럼 as를 쓰고 여기 money라는 게 불가산이잖아. 그럼 당연히 앞에 뭘 써야 돼? much를 써야지. 그러니까 as 때문에 as를 쓴 거고 불가산이니까 much를 쓴 거야. 얼마나 좋아. 틀릴 게 없지. 해석해서 푸는 게 아니야. 문법 문제잖아. 13번. 가정법이 저렇게 나온다고요. 시제 문제로.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뭔 동사지? 또 보면 되잖아. 여기. 너무 쉽잖아. would have pp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had pp. 뭐? 14번. 14번은 then이 있잖아. 저기 밑줄의 왼쪽 오른쪽에. 물론 문제에도 비교급이 보이지만 then이 있으면 비교급이니까 일단 이거 두 개는 난리라고. 난리라고. 그럼 두 개가 남았지. 그럼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원자리를 봐야지. 그럼 원자리를 볼게. 해석해 모르겠으면. 많은 이럴 때 해석하는 거야. 많은 고객들이 반응했습니다. 어디에? 출시에. 그 제품의 출시에 반응이 열렬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이게 주어고. 굳이 따지면 이게 자동사고. 이게 전명구고. 전명구죠. 완벽한 거야. 이미 여기서 끝난 거야. 이게 완벽해. 그럼 계속 전명구가 와요. 전명구. 계속 부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무슨 자리? 부사 자리인 거지. 아니, 완벽한 문장 뒤에는 부사만 붙여야 된다니까. 15번. as possible. 그럼 여기는 원급을 써야지. 원급 아닌 걸 제거하면 되지 않냐. 그럼 이거 두 개를 일단 제거를 해. 비교급은 as 사이에 안 들어가잖아. 그럼 얘는 형용사고 얘는 부사니까 원자리 불변의 법칙으로 가야지. 그럼 as를 빼. 앞에 걸 해석해. 모르겠으면. 딕슨이 노력했어요. 뭐 하려고? 그 거래를 마무리 지으려고. 이게 구동사예요. 랩업. 타동사처럼 써서 이게 목적어거든. 완벽하지? 그럼 뒤에는 뭐가 와야 돼? 부사가 와야지. 이렇게 해석을 해도. 오케이? 빠르게 신속하게 거래를 마무리해야지. 신속한 거래 마무리. 이게 말이 안 되잖니. 16번. 16번은 몰이 이미 왔잖아요. 그럼 뒤에는 원급을 써야지. 원급은 아니지. 그냥 일반적 형용사나 부사를 써야겠지. 그래야지만 이 몰하고 어울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버려야지. 몰이 비교급인데 또 쓴다고? 말이 안 되는 거고. 이 세 개는 남아있긴 하겠다. 그치? 그럼 이제 자리를 보자. 자리를. Please encourage입니다. 장려하세요. 격려하세요. 뭐를? 여러분의 스텝들을. 굳이 할게. 5형식 목적어의 목적격 보어지. 이게 1형식이야. 자동사. 끝난 거예요. 그래서 끝. 그 work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부사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뭘 다음에 뭘 써야 돼? 얘를 써야지. 그러니까 원자리를 잘 모르는 거죠. 지금. 비교급이고 나발이고를 떠나서. rapidly입니다.
work 자동사 뒤에 부사. 뭐가 지금 안 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가 하여튼 뭐가 안 돼 지금. 여러분 뭐가 하나 빠져 있어 지금. 기본기 중에 뭐가 안 돼. 뭔지 모르겠지만 다 있을 거예요. 약점이. 그것만 해결되면 될 거야. 17번.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니까 최상급은 얘밖에 없지. most. 술술술 풀리지 않냐. 18번. 18번은 뒤에 than이 있잖아. than의 동그라미. 그럼 앞엔 비교급이 와야지. 그럼 정답은 뭐예요? better. 원급, 최상급, 최상급. 19번. than이 있잖아. 여기 than이. 비교급이 와야지. 그럼 비교급으로 쓸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뭘밖에 없잖아. 뭐가 어렵냐. 20번으로 갑니다. 20번은 봐봐. 이게 얼마나 신기하니. 그러니까 이런 걸 볼 줄 알아야지. 이렇게 남만 쓰지 않잖니. 이렇게 주어가 있고 남만 쓴다고? 여기 뭐 비동사나 조동사가 있어야지. 그리고 뒤에 pp가 왔다는 건 여기 헤드가 들어 있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됐겠지. 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걸 봐. 이렇게 주절에 조동사의 과거 다음에 have pp를 쓰는 경우는 뭐밖에 없니? 가정법 과거 완료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힌트인 거지. 이게 근거라고. 주절에 저걸 썼으니 이게 원래는 뭘 써야 돼? if 주어 had pp지만 아무리 봐도 지금 이거 쓰면 큰일 나. if를 쓰면 어디 있니? had가 없잖아 지금. 쓰면 안 된다고. 그럼 뭐라고 생각하면 돼? 이때 if가 생략되면 had가 튀어나가잖아. 그럼 had 주어에 낫은 부사니까 가로치고 pp지.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정답이 무조건 뭐가 돼요? had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거를 C라고 찍은 사람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뭐가 안 돼. 이걸 못 보는 거야 이게 지금. 이렇게 낫을 쓴다고? I not study 이렇게 쓴다고? I not go? 나는 안 가? 이게 말이 돼? 이게 영어의 기본인데. 그러니까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지. 초딩 문법이 안 돼 있는 거. 심하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게 보이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하기가. 이게 힌트인 거야 이게 일단. 이게 필요한 거지. 헤드가. 이게 도치가 이렇게 나온다고. 기출이 이렇게 나왔다고. 되게 어렵다고 해 선생님들이 풀이할 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또 이게 도치가 나오다니 이런다고. 신경 써. 좋습니다. 이제 6로 가겠습니다. 6는 해석하고 푸셔야죠. 오케이. 한 11시 5분까지 풀어보면 되겠다. 풀어보세요. 도전. 이건 뭐 방법이 없어요. 흐름에 따라 내용에 따라 푸시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용 이해가 되면서 문법 문제는 문법도 쓰셔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종합 문제의 느낌이에요.
1분 뒤에 풀이하겠습니다. 교과서 마무리 못하신 분들은 마무리 빨리 부탁드릴게요. 해볼게요. 다 못하신 분들은 저랑 같이 해봐요. 다 하신 분들은 다행이고. 보겠습니다.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짜잔. 21번 문법 문제. 어휘 문제. 그렇죠? 단어가 다 달라서. 22번 어휘 문제. 23번 문법. 24번 원래 해석 문제입니다. 볼게요. 편지를 보냈나 봐요. 이메일을. 그래서 뭐 일에 관련된 거야. 뭐 중요한 건 아니죠. 랜디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어사인은 할당하다 이런 뜻이지. 뭘 주는 거예요. 내가 주고 있어. 할당하고 있어. 뭐를? 작은 일을. 누구누구에게. 그래서 이게 구문이죠. assign A to B. A를 B에게 할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당하고 있어. 뭐를? 작은 일들을 모든 애들한테 끊어. 랜디 너 말고 다른 애들한테도 일을 조금씩 나눠주고 있거든. 자, 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입니다. 여기 to를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죠. 준사역 동사입니다. 돕기 위해서 뭐를 우리가 따라잡는 것을 catch up on입니다. 자, 뭐를 따라잡아요? 몇 프로젝트를. 자, 어떤 프로젝트야? 명사 뒤에 대신 관계대명사, 주격이죠. 미루어졌던, 너무 오랫동안 끝.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무 오랫동안 미뤄왔던 걸 이제 조금 우리가 뭐 하자? 따라잡아 보자. 그래서 우리들이 일을 나눠서 좀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너한테도 일을 좀 줄게. 이런 얘기지. 자, 내가 너에게 책임을 좀 지울 거야 라는 얘기죠. 뭐 put 누구누구에게 in charge of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누구누구를 직역할게. 어떤 A를 B라는 책임 안에 넣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책임지게 할 거야. 상상가 봐요. 어떤 책임을 지운대요? 여기 뭐가 들어갈 거냐? 근데 이 자리가 되게 유명한 자리인 게 전치사 뒤에 명사가 이미 있기 때문에 여기는 명사를 쓸 수 없죠. 충돌이 일어나니까 여기 무슨 자리? 동명사 자리입니다. 브로셔를 뭐뭐 하는 것의 책임을 너한테 맡길게 이런 뜻이야. 그러면 브로셔를 뭐 하는 책임일까? 브로셔는 브로셔인데 어디에 있는 브로셔예요? 입구에 있는 브로셔입니다. 그 또 어디에 있는 브로셔예요? 고객 대기실에 있는 브로셔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in the 뒤에 A and B가 병렬 구조죠. 통으로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대기 영역은 어디야? 아래층 위층 다 포함이라고. 알겠니? 그래서 입구에 있는 브로셔 그리고 1층, 2층에 있는 고객 대기하는 곳에 있는 안내 책자들을 네가 이렇게 해. 그럼 안내 책자들을 뭐 할까요? A. 접어라. 이건 진짜 아니다. 힘으로 안내 책자를 접는 거 말이 안 되고. 편집해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교체해라. 그럴 수도 있겠지. 우편으로 보내라. 이건 진짜 아니다. 야, 이미 남들 손때 다 묻은 걸 어디로 우편으로 보내? 더러워, 그치? 여러분들이 몇 년 동안 봤던 걸 왜 딴 사람한테 보내냐? 그럼 가능성이 있는 게 편집이냐 교체냐지. 근데 아직까진 몰라요. 이게 펄6 문제의 특징이지. 빈칸이 들어있는 문장 외에 다른 곳에 힌트를 뿌려 놓습니다. 6가 그런 거예요. 그럼 여기서 결정 짓지 말고 조금 더 볼까요? 정보는 정보인데 어떤 정보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좀 봐. 독해하는 걸 미리. 전명구가 이렇게 때리는 거지. 자, 이러한 브로셔가 여기 있는 브로셔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하라고 한 그 브로셔에 있는 정보가 아웃데이티드. 너무 오래되어서. 이렇게 오래되어서. 그래서 그것일 때 그것은 정보겠죠. 그 정보가 뭐라고요? 원인이 되고 있어. 초래하고 있어. 뭐를? 몇몇 오해를 낳고 있어. 막 수강료가 30만 원인데 예전엔 20만 원이었던 거야. 그래서 20만 원 거 보고 와갖고 막 왜 10만 원 더 받아요?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오해를 초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프린트를 했어. have가 줄어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이미 프린트를 해놨거든. 배치는 꾸러미란 뜻이야. 더미.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개를 이렇게 묶어놓은 거. 브로셔를 새롭고 내가 한번 이렇게 세트로 묶어놓은 게 있어. 그냥 간단하게 하자. 새로운 브로셔를 내가 프린트를 해놨어 이미. 자, 뭐를 갖고 있는 브로셔예요? 때려줍니다. 이게 금액이잖아. 어떤 금액을 갖고 있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이때 이러한 거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거죠. 브로셔입니다. 이 브로셔는 발견되어질 수 있어. 어디에 있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박스 안에 있다고. 기억해라. 어디에 있는? 공급하는 창고지. 그러니까 창고야, 창고 이게. 서플라이 컬렉션. 그러니까 끝났지. 내가 이미 프린트를 했으니 편집할 일이 뭐가 있냐? 이미 프린트를 해버렸는데. 그렇잖아. 창고에 있다며. 뭐 하라는 얘기니? 바꿔. 힘써. 이런. 그래서 여기서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답은 편집도 안 돼요. 이러면 선생님 할 말 없다. 정답은 씁니다. 이미 프린트를 다 해놨는데 뭐 창고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편집해? 화이트로 지울 거니? 그러니까 저거 이 에디팅 하신 분은 지금 펄6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어요. 대충 그 문장만 보고 하면 망합니다. 그럼 봐봐. 이건 형용사 문제 바로 풀어줄게. occasional, 가끔의. 그렇죠? reliant, 의존적인. intense, 집중적인. D는 뭐야? 현재야. 이건 우리말 싸움이야. 그럼 어떤 금액을 갖고 있는 브로셔예요? 옛날이 아니라 수정된 걸 갖고 있어야겠지. 그럼 뭐라고요? 현재 요금이라고 하지. 누가 의존적인 요금이라고 하냐. 요금을 누가 집중적인 요금이라고 해. 누가 가끔의 요금이라고 누가 그러냐? 정답 뭐예요? D가 되는 거야. 이런 게 돼야 돼. 그치? 23번 오늘 배우신 겁니다. 짜잔. 문법 문제 이제 바로 가. 문법이니까. as 사이에 일단 원급을 써. 원급부터 찾자. 원급. 버려. more quickly. quick은 버려. quick은 동사야. 야, as 사이에 어떻게 동사를 쓰냐? 형용사 부사인데. 그 뭐 아니면 뭐예요? 풀리냐? 아, 얘 아니면 얘지. C 잠깐만. 이거 C밖에 안 된다? 야, 이게 뭐냐? 야, 문제 왜 이래? C밖에 안 돼. 버려. 비교급 동사 얘밖에 안 돼. 난 또 형용사 부사 한번 해보려고 그랬지. 아니네. 저거는 그냥 단독 후보입니다. C 나만 원급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마지막에 24번으로 가야겠는데요. 24번은 뭐 해석을 해봐야 돼요. 어디부터 해볼까? 여기부터 해보자. 앞문장부터. 우리 배운 거 나온다. 더 비교급 주어 동사. 더 비교급 주어 동사. 기억나세요?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 하다. 해보자. 그것이 더 빨리 해결되면 해결될수록 이때 그것이라 하면 네가 빨리 브로셔를 바꿔놔야 돼. 안 그러면 고객들이 계속 헷갈려 하니까 옛날 금액으로. 자,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면 할수록 우리는 끝낼 수 있지. 뭐를? 혼란을. 이때 혼란이 아까 미스언더스탠딩이라고 했잖아. 고객들이 맨날 와서 데스크에 불평불만하는 걸 우리가 없앨 수 있잖아. 그치? 어디 사이에? 고객들 사이에. 내가 알고 있어. 뭐를 알고 있어? 대시 빠져 있어요. 명사절 접사 대시. 뭐를 알고 있어? 네가 매우 바쁜 스케줄을 이번 주에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어. 그럼 24번은 뭐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빨리 해줘. 이런 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 고객들이 지금 난리고 우리가 혼란스러워. 너 바쁜 거 알지? 제발 좀 해줘. 그러니까 미리 생각을 하고 풀어야지. 만다. OX 해야지. 나는 생각해. 네가 알게 될 거야. 그 금액이 5형식이야. 5형식 목적어에 목적격보. 이거는 직원한테 하는 게 아니라 고객한테 해야 되는 말 아니야? 내 생각에 너는 이 가격들이 합리적이고 경쟁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가격이 아니고요. 빨리 좀 바꿔달라고요. 두 번째, 그러나 이때 그러나는 뭐야? 네가 바쁜 스케줄이 있는 건 알지만 그러나 출발 좋아. 자, 그러나 비인칭 주어이시죠?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을 거예요. 자, 뭐 하는 데 있어서 끝내는 데 있어서 뭐를? 이 일을 동그라미. 이때 이 일이 뭐예요? 1, 2층 입구에 있는 브로셔들을 뭐 하는 거? 바꾸는 거. 뭐 시간이 들어. 무조건 다 BP지. 이건 틀릴 수가 없어. 어떻게 딴 거라냐? 계속 갑니다. 뒤로 넘길게요. 짜잔. 다 마무리 하셨을 거고요. 그러나 이 일 얼마 안 걸릴 거야. 네가 좀 수고 좀 해줘. 이런 얘기지. 그다음에 25에서부터 28이고요. 잃어버린 정보가 있나 봐요. missing information. 거기에 대해서 이메일을 썼습니다. 문제부터 한번 리뷰해 볼까요? 오버뷰 해볼까? 25번은 문법 문제고 26번은 해석해야 되고 27번은 전접부 문제고요. 28번은 문법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루이스한테 얘기합니다. 고마워. 왜? 선택해 주어서, 골라 주어서. 뭐를 골라줬니? 베이식스 이 러닝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을 골라줬나 보죠. 뭐를 위해서? 너의 온라인 교육 필요를 위해서. 그러니까 니네 온라인으로 교육하는데 우리 프로그램 선택해줘서 너무 고맙다. 자, 이 메시지는 주어지. 이 메시지는 삐리리 동사 자리죠? 목적어죠. 이렇게 되는 거지. 주어 동사 목적. 왜냐면 이게 전명구니까 가로치면.
마침표로 끝났다는 건 문장이란 얘기니까 주어 다음에 동사가 와야 되고 뒤에 목적어 살아 있으니까 뭐가 와야 돼? 능동의 동사가 와야지. 그럼 보기 4개 중에서 유일한 동사가 뭐예요? 이 2개인데 뜻을 전혀 몰라도 근데 주어가 뭐기 때문에 3인칭 단수기 때문에 당연히 뭘 써야 돼? 얘를 써야지. 그러니까 문법, 그러니까 해석을 못해도 할 수 있잖아. acknowledge가 여기서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인정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받았음을 알리는 거예요. 잘 받았습니다. 등기 잘 받았습니다. 편지 잘 받았습니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메시지는 알려주는 겁니다. 뭐를 알려줘? 너의 온라인 등록이 잘 받아졌음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수 잘 됐어요. 그걸 알리는 메시지예요. 선택해줬잖아.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산 게 아니라 등록을 했나 보지 뭐. 계속합니다. 네가 등록을 했었을 때 이렇게 들어가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이거는 해석해야겠다. 26번 기준으로 얘랑 얘를 봐야지 양쪽을. 자, 네가 등록을 했었을 때 뭐를?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예를 들면은 무슨 프로그램을 돈 주고 사잖아. MS 워드를 등록해 어둠의 경로가 아니라 돈을 내고 이제 등록을 한 거야. 그랬을 때 너는 무시한 거죠. 간과하다. 근데 무시하다, 간과하다라고 하지 말고 빼먹다라고 하자. 의역이니까. 빼먹으셨어요. 자, 뭐 하는 걸? 가르치는 걸. 표시하는 걸 빼먹으셨어요. 자, 뭐를 표시하는 거? 어떤 이 러닝 코र्스 수업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때려줍니다. 어떤 수업? 네가 참여하고자 하는 수업. 그러니까 등록은 하셨는데 등록은 잘 하셨어요. 근데 여러 가지 수업이 있어. 그걸 표시를 해야 되는데 등록만 하고 표시를 안 한 거야. 토익 수업을 등록했는데 어느 선생님 걸 들을지를 표시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뭐 할 수 있대? 고를 수 있대. 뭐를? 수업을. 언제 있는 수업? 화요일 거를 고르셔도 되고요. 금요일 거를 고르셔도 된대요. 그럼 여기서는 뭐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야 돼? 26번은 수업을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야죠. 수업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고를 수 있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어울리는 말 한번 찾아보죠. 수업 선택을 안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 이게 무조건 답이 A가 되겠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이때 이 문제 체크. 이때 이 문제가 뭐야? 표시를 하지 않은 문제죠. 여기. 표시를 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함으로써? 선택을 함으로써. 언제? 이번에.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하세요. 그거 설명해 주잖아. 여기. 2개 알려주잖아. 이번에 하세요. 이렇게. 전화하라 그랬잖아. 이번 기회에 이 메일 받고 전화해서 해결하라는 얘기지. 이건 무조건 A가 맞겠습니다. 그렇죠? 다른 거는 뭐. 그다음에 27번. 27번은 전접부 문제인데 좀 체크해 줄게. 이거 전치사. 뭐뭐와 더불어. 이거 접속사. 뭐뭐일지라도. due to 전치사. 뭐뭐 때문에. in case of 전치사. 뭐뭐한 경우를 대비하여라는 얘기지. 뭐뭐한 경우에는 이런 뜻이야. 그럼 이제 해석해 봐야지 뭐. 어디 있냐? 여기 있지. 자, once 일단 뭐뭐 하기만 하면 자, 뭐 하기만 하면 네가 이 메시지에 답장을 보내기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등록할 때는 표시 안 했지만 답장해서 이제 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메일을 보내줄 거야. 두 번째 확인은. 이게 첫 번째 확인이고요. 어떤 확인? 등록 잘 됐습니다. 두 번째 이메일은 뭐예요? 어떤 수업에 등록이 잘 됐습니다. 자, 그거를 여러분이 받게 되겠죠. 우리가 이메일로 보내니까. 그럼 이게 봐봐. 주어지, 동사지, 사형식이야. IO 너에게 직목. 끝. 완벽한 문장이지. 두 번째 confirmation. 그럼 여기 또 명사가 살아있잖아. 그럼 여기는 뭐가 와야 돼? 전치사가 와서 요 놈을 전부 뭘로 만들어야 돼요? 부사로 만들어야 되는 거지. 굳이 하자면 우리가 두 번째 confirmation을 이메일로 보낼게요. 뭐와 더불어? 기술적으로 필요한 게 뭔지, technology specification은 어떤 노트북을 써야 되는지, 사양이 어떤지 이런 것도 알려줄 거고, required materials, 어떤 자료들을 미리 선구매해야 되는지, 뭐를 위해서? 수업을 위해서. 그런 것과 더불어 확인 이메일을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네가 수업을 정해야 어떤 사양이 필요한지,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는 알 수 있어요. 그 자료가. 그럼 저기는 전치사 자리니까 뭐를 쓰셔야 돼요? A를 써야지. 이건 해석이 안 돼요. 때문에 경우가 아니라 뭐뭐와 더불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confirmation 이메일과 더불어 뭐가 들어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사양이나 아니면 교재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은 약간 눈치채셨겠지만 봐봐. 평서문인데 접속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는 if 자리잖아요. 원래를 쓰자면. 근데 지금 보기 중에 if가 없잖아. 그럼 이건 뭘로 봐야 되냐? 이거는 아까도 했지만 if, should 동사 원형에서 if가 빠지고 앞으로 should가 튀어나간 형태잖아요.
가정법 미래. 그래서 혹시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마 거의 필요 없겠지만 필요하다면 전화해 주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저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요? should가 들어갑니다. 됐죠? 뭐가 어려워. 끝. 좋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 좀 짓고요. 이거는 지금 얘는 otherwise는 접속 부사예요. 그래서 컴마 찍고 주어 동사. 기분은 전치사니까 명사. considering 전치사니까 명사. 이렇게 들어가잖아. 근데 이게 지금 명사만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주어 동사 형태가 살아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그게 되는 게 뭐밖에 없어요? should밖에 없다. otherwise 같으면 여기 컴마를 찍었어야지. 접속 부사.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OX를 하시던가 아니면 저게 바로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20분이네요. 저희 30분까지 쉬겠습니다. 돌아오시면 저희 part 4 해볼게요. 복습 좀 해보시고